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국어, 재밌는 국어 세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계약하고 다들 적응 잘 하고 있어요? 많이 바빠졌죠? 과제한다고. 그죠? TMI 친구 확실히 온라인 계약을 해서 그런지 시청자가 확 줄긴 했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죠? 시청자가 확 줄었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들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바쁜 와중에도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수업 오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아 친구 안녕하세요. 이재구 친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재밌는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약속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항상 학습지 먼저 미리 올려놓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학습지 다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과제는 항상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수업 중에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채팅창, 댓글창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예쁜 말, 고운 말로 채워주세요. 연우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수업 중에 수다 떨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다 떨면 쌤도 같이 수다 떨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업을 위해서 만났으니까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 잘 못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도와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란색 하트, 질문, 노란색 하트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빨간색 하트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업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를 해주세요. 오늘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가 누군지 선생님이 집중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해주세요. 자, 우리 지난 이야기 돌아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몇 가지 대화 장면들 보면서 대화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뭘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공감해보자 얘기했었어요. 자, 지난 시간 봤던 장면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경훈이라는 친구가 형준이한테 상장을 들고 갔어요. 상장 들고 가면서 형준아 나 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준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속마음 뭐였을까? 경준이의 욕구는 뭐였을까요? 네, 경준이 왜 이렇게 했겠죠? 칭찬받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었겠지, 그치? 상장 나 들고 왔으니까 칭찬해줘, 나 인정해줘 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겠죠. 그치, 건이야. 자랑하려고 들고 왔겠죠. 자,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대답해줬으면 좋았을까? 이 욕구에 부응하려면 사실 긴 공감 대화법 필요 없어요. 그죠? 재진술하기 이런 거 필요 없어. 딱 한마디면 돼. 이거. 오, 대박. 이거 한마디였으면 대화가 술술 풀려나갔을 거야. 상처받는 일 없었을 거야. 그죠? 그렇죠. 지니 친구, 오, 레알 축하 이런 거 해줬으면 좋았겠죠. 자, TMI 친구, 오,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였으면 대화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송이가요. 왔어요. 친구들이 날 자꾸 피하는 것 같아 하고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 송이의 속마음은 뭐였을까? 송이의 욕구는 뭐였을까? 위로받고 싶다. 아니라고 얘기해줘. 괜찮다고 얘기해줘. 하고 온 거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답정너라는 얘기 해줬었는데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의 한 80% 이상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 답을 이야기해주면 돼.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친구들 너 피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공감해주기를 바라고 오는 거겠죠. 아니라고, 괜찮다고 여러분들이 잘 다독거려 줬으면 대화가 잘 풀어나가졌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딸과 엄마의 대화도 봤어요. 그죠?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인 딸과 그러게 진짜 공부 좀 하라고 했던 엄마. 자, 이 둘의 욕구는 뭐였을까? 이 둘의 속마음은 뭐였을까? 자, 딸은 엄마한테 왜 얘기한 거야? 혼나려고 얘기한 거예요? 성적표 왜 들고 왔을까요? 엄마, 나 영어 성적이 왜 안 오르지? 그치. 엄마, 나 너무 속상해요. 좀 위로해주세요. 같이 좀 고민해주세요. 하고 온 거겠죠. 그죠? 엄마가 마음을 알아주고 또 격려, 아니야, 너 열심히 했잖아. 잘했어. 그치? 지니 친구처럼. 격려해주기를 바라고 왔겠죠. 그죠? 자, 그럼 엄마의 속마음은 뭐였을까?
으이그 그렇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엄마도 속상하니까 나라 네가 속상하다니까 나도 속이 상하는구나. 이게 엄마의 속마음이었겠죠, 그죠? 자, 그럼 엄마가 이 진심을 그대로 얘기했으면 딸이 속상했을까? 아니야, 마음이 풀어졌을 거야. 그치, 엄마 나도 속상해 하고 눈물바다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엄마가 그 진심을 그대로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싸울 일도 목소리 높일 일도 없었겠죠, 그죠?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하는 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족이랑 대화 잘 나누고 왔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족들이랑 10분간 대화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엄마랑 아빠랑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얘기 잘 나누고 왔어요? 10분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 다 했니? 숙제 다 했어? 온라인 강의 다 들었어? 이런 거 말고, 그치? TMI 친구는 정치 얘기를 나눴어요. 정치에 다 관심이 많은가 봐요. 진이 친구 밥 먹을 때, 그렇지. 밥 먹을 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죠. 저 행복해 친구는 동생이랑 이야기 나눴어요. 그치, 좋아요. 선생님도 이게 숙제했어? 다 했어? 뭐 이런 거, 오늘 할 일 해라? 이런 거 말고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가은이 친구 관계도 엄마랑 상담받았어요, 엄마한테. 야, 그치. 요즘에 친구들도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못하니까 관계가 좀 어려워질 때도 있죠.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대화들, 즐거운 대화들 많이 나누면 좋은데 가정의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 서 있는 마음을, 모나 있는 마음을 조금 다듬어서 둥글게 다듬어서 행복한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조한이 친구는 진리로의 이야기를 나눴대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설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 마스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2시간 동안 설명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그 2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설명 마스터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글에 쓰인 설명 방법, 글에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요 단원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함께 관련해서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설명 좋아요? 설명? 설명서 읽는 거 극혐, 너무 싫어요. 설명서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설명 좋아하세요? 설명서는 못 읽어도 우리는 모두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을 찾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리를 만약에 한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백종원 아저씨나 옥주부, 승우 아빠 이런 유튜브 채널, 요리 채널들을 찾아보곤 하죠. 그리고 운동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체육 방송에 마랑도 왔었는데 마랑이나 피지컬 갤러리 이런 운동 채널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 어떻게 하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정유나 박막내 할머니 이런 화장법들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같은 곤충 채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설명들도 영상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채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선생님 보니까 막 집도 짓고 하더라고요. 집 짓는 방법 이런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맛을 설명하는 직업까지 생겼어요.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알려주는 채널들까지 등장을 하게 됐죠. 선생님도 이번에 이런 콘텐츠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PPT를 잘 만들까 하면서 디자인 채널도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울 때나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또는 갑자기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설명을 찾아보곤 합니다.
요즘처럼 새로운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 이런 사회에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이 설명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광고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참 이거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가 있었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설명할 방법 있죠, 그죠? 오늘 여러 가지 설명 방법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설명 방법 다 모여 집합.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7가지의 설명 방법과 자주 쓰이는 한 가지 추가해서 총 8가지의 설명 방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름 먼저 크게 한번 불러볼게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분석, 인과, 과정. 다시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그리고 분석, 인과, 과정까지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도 있고, 그지? 이주교 친구 과정 이렇게 얘기해줬는데요. 익숙한 용어들도 있고 좀 낯선 용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용어를 할지라도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서준 친구 이해 잘 되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네요. 자, 먼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 뭐예요? 자, 정의 말이나 대상에 뭐를 밝혀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뜻, 그치? 뜻, 그렇죠. 전혜경 친구 뜻,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박서준 친구, 김승아 친구 뜻 잘 찾았어요. 자, 정의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는 이런 거다. 펜은 뭐 쓸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그 대상의 의미를 밝혀주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일 때는요. 뭐란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단정적인 문장이 사용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예시는 뭘까요? 예시. 구체적이고 친근한 뭐를 들어서 예시니까. 그렇죠. 전혜경 친구 1등으로 계속 잘 찾아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박서연 친구, 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예시죠. 예시할 때 시는 보일 시자, 제시하다 할 때 시자니까 예를 제시해서, 예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예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시의 방법이 사용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 라는 표지어를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예나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서 나만 알 수 있는 예를 들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예를 들면 설명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예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친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예를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공룡에 대해서 이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룡이란 중생대 시대에 많이 살았던 파충류이다. 대형 파충류이다. 이렇게 하면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한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등을 공룡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시까지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도 지금 설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정의와 예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의란 뭐예요? 예시란 뭐예요? 하면서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공룡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하면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정의나 예시의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멸종을 한 언제 백악기 시대에 멸종을 했나요? 백악기 시대에 멸종했던
대형 동물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되겠죠. 이재구 친구 잘해줬어요. 자, 정의는 뭐라고요? 뭐는 뭐다. 뜻을 설명해 주는 거, 예시는 예를 제시해 주는 거. 좋습니다. 자, 비교와 대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비교, 대조. 얘네 둘이는 짝꿍처럼 항상 같이 쓰일 때가 많아요. 자, 비교나 대조나 둘 다 어떨 때 사용해요?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놓고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네, 하혜 친구 예전부터 비교와 대조가 헷갈렸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비교라는 용어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이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해보자. 커피와 콜라를 비교해보자 하면 커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설명 방법에서는요.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친구들이 잘 찾아주고 있는데요.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그렇죠.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대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차이점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건희 친구, 임가은 친구, 그리고 마초 친구, 김승아 친구, 이서진 친구 모두 잘 찾아줬습니다. 이차원 친구. 공통점. 자, 두 개를 놓고 얘네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 뭐야? 비교. 그리고 얘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걸 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온라인 학교의 특징을 이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온라인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어때요? 대면 수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둠 활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활동도 조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장소에서든 학교와는 달리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에든 들을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 되겠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학교랑 지금 온라인 학교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교와 학교는 모두 학교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준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자, 공통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아까 비교랑 대조 헷갈린다고 했던 친구 이해됐어요? 비교는 뭐다? 두 가지를 놓고 얘네들의 공통점 얘기하는 거. 대조는요? 얘네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지. 둘 이상의 진이 친구, 둘 이상의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서 같고 다른 것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비교 대조입니다. 같은 건 비교, 다른 건 대조. 오케이? 자, 또 우리 헷갈리는 개념이 나옵니다. 분류와 분석. 둘 다 분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류도 뭔가를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고 분석도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네 둘이 차이가 뭘까? 그치? 자,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자, 분류는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대상을 기준을 가지고 나누거나 묶는 거. 자, 어떤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은 그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죠. 그죠? 이런 거. 또 사람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로 나눌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 그것의 종류에 따라 나눠주는 거 우리가 분류 또는 구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 분류와 구분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비상교과서나 천재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설명해 보면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누는 건 뭐예요? 구분이에요, 구분. 그리고 묶어서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묶는 거를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둘 다 사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아까처럼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한 뭐야? 구분이라고요. 구획을 나눠서 구획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 이게 구분이고요. 분류는 나눌 분자죠. 나눠진 걸 종류별로 묶어주는 거. 이게 바로 분류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자, 여자라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류가 되겠죠. 묶어주는 거. 자, 그럼 분석은 뭘까? 분석은 이재구 친구가 분석은 자세히 관찰하는 것 아닌가요? 오, 좋아요. 분석할 때 석자는요. 쪼갤 석자예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것도 아까 그것도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라면서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건 또 뭐예요? 그죠? 자, 이때 분석은 쪼갠다라고 했어요. 쪼개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아까 분류가 종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사람을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 이게 분류 구분이라면 분석은요, 사람을 쪼개는 거야. 자, 사람의 머리는 어떻고, 팔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그림 같은 거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요, 이 그림의 색감은 어떻고, 구성은 어떻고,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는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조사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분류는 뭐에 대한 거? 종류를 나누는 거. 분석은 쪼개서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는 거. 자, 곤충 놓고 한번 볼게요. 곤충을 분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곤충은 번데기 과정을 거치냐 안 거치냐에 따라서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과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으로 나눌 수 있다. 종류를 나누는 건 뭐야? 분류. 자, 이 곤충의 더듬이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몸통은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거 뭐예요? 이게 바로 분석이라는 거죠. 두 개 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나누는데 분류는 뭐를 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나뉘고요. 과학 시간 아니에요. 네, 종류에 따라서 나누고요. 분석은 하나하나 뜯어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거 분석입니다. 네, 좋아요. 이해됐어요? 분석, 분류 이제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 짧은 글 가지고 찾아볼 건데요. 글 보면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벌써 6가지 끝났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렇지. TMI 친구, 곤충은 머리, 가슴, 배, 다리, 더듬이로 뜯어서 설명하는 게 분석입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7번째. 인과입니다. 인과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인과, 응보 이런 거 할 때. 자, 인과는 뭐예요? 어떤 대상을 뭐예요? 뭐 할 때 인자일까? 원인과. 그렇지. 과는 뭐예요? 그렇지. 결과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 원인 할 때 있자고요. 결과 할 때 괄자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인과라고 합니다. 이서진 친구 잘했고요. 김승아 친구도 잘 찾아줬어요. 오케이. 그렇지. 행복해.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 인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과의 방법이 사용될 때는 어떤 말이 주로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 결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인과는 우리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 미안합니다. 인과에 따라서 우리 스테이크 구우면 맛있겠죠. 스테이크를 구우면 어떻게 돼요? 또 과학 시간 됐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맛과 풍미가 살아난다. 자, 이런 거. 자, 스테이크를 구우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표면은 갈색으로, 맛과 풍미는 더 살아나게 되겠죠. 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그 결과 맛있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역시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겠죠. 배고파요? 선생님도 오늘 소고기 벌써 주문해놨는데 나중에 먹으러 갑시다. 자, 그러면 과정에 따라 설명해 볼까요? 과정은 너무 쉬워요. 뭐에 따라서? 변화나 흐름을 뭐대로? 순서대로, 그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 과정입니다. 그쵸? 김승아 친구 순서 잘 찾았습니다. 그렇지. 자, 이 스테이크를 가지고 순서대로 설명해보자. 스테이크 굽는 방법. 어떻게 고기를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고, 그리고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 뿌려서 간을 해준 다음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튀기듯이 칙칙칙칙 구워준다. 그 다음 먹는다. 그죠?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 과정입니다. 오, TMI 친구 굽는다, 먹는다. 아우, 과정이 아주 간단하네요. 굽는다, 먹는다. 순서대로 얘기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과정입니다. 뭐 요리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뭔가 조립할 때 조립 설명서 이런 거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자, 8가지 벌써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렇지. 정의 뭐였어? 정의.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뜻. 의미 이야기해 주는 거. 정의였습니다. 예시는 뭐예요? 예시? 예시는? 그렇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 예시. 비교는요? 2개를 놓고 얘네들의 공통점. 대조는 얘네들의 차이점. 그렇지. 분류는 뭐예요? 분류? 종류에 따라 나눈 거. 분석은 쪼개서, 그치? 쪼개서 설명하는 거. 인과는 원인과 결과, 그치? 원인과 결과. 그래서 뭐 때문에 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거 인과였습니다. 과정은요? 순서대로 얘기해 주는 거. 과정. 오케이. 자, 이럼 다 같이. 오, TMI 친구 아주 잘 정리했네. 뜻에 대해 정의, 예를 들어 예시, 비교는요 2개의 공통점, 대조는 2개의 차이점, 분류는 종류로 나누는 거, 분석은 쪼개서 설명하는 거, 인과는 원인과 결과, 과정은 순서대로. 기억됐나요? 자,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뜻에 대해 설명하는 거 뭐야? 정의, 예를 들어 예시, 2개의 공통점, 비교, 2개의 차이점, 대조, 그리고 종류 이야기하는 거, 분류, 잘라서, 쪼개서 설명하는 거, 분석, 원인과 결과, 뭐 때문에, 인과, 그리고 순서대로 과정. 오케이. 박서준 친구 이해 잘 됐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도 머리에 쏙쏙쏙 다 넣었나요? 좋습니다. 자, 이런 설명 방법은요.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이런 문장들 뿐만 아니라 문단이나 글 전체 차원에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 전체 수준에서 사용이 되면서 글의 구조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과제 파트 2.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오늘은 좀 짧은 글들 읽어보면서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됐는지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과서에 나오는 긴 글도 읽어보면서 어떤 방법 사용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 가장? 지인 친구 국어 힘들어요? 다 이해됐으면서. 자, 그러면 글로 연습하면서 더 이해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가장 많이 빠르게 맞춰주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교과서에 나오는 글인데요. 첫 번째, 뭔지 맞춰보세요.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난 뒤에 잎이 나는 반면 철쭉은 잎과 꽃이 함께 나온다. 자, 어떤 설명 방법 사용됐을까?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난 뒤에 잎이 나는 반면 철쭉은 잎과 꽃이 함께 나온다. 자, 중요한 거 뭐예요? 반면, 그치? 이거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난 후에
잎이 나는 반면, 그렇지. 철쭉은 잎과 꽃이 함께 나온다. 진달래와 철쭉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예요? 아니야, 비교 아니야. 뭐야? 차이점 뭐예요? 그렇지. 대조. 원희 친구, 승아 친구, 대조 잘 찾아줬습니다. 진달래는 이런데 철쭉은 이렇다. 서로 다른 점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대조의 방법이 사용된 겁니다. 오케이. 비교는 뭐였어요? 비교는 두 개의 공통점입니다. 그죠? 오케이. 찬우 친구, 행복해 친구 잘 찾았어요.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소음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나 아기에게는 중요한 소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 자, 소음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거 뭐예요?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지. 혜경 친구, 승아 친구. 예시. 예시. 예를 들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제시를 해줬으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예시의 방법이 사용된 거겠죠. 오케이. 준서, 서진이 잘했어요. 어둠의 다크 친구도 예시 잘 찾아주었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는 맞출 수 있을까? 자,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공감각이란 이런 것이에요. 뭐야 이거? 공감각이란 이런 것을 말해줘요. 그렇지. TMI 친구, 승아 친구, 정의 잘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재구 친구는 왜 분류라고 생각했을까? 공감이란 어떤 뜻이다? 그치? 뜻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정의의 방법이 사용된 걸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건희 친구 잘했습니다. 정의. TMI 친구 지금 이해 다 되면서 어려운 척 하고 있죠. 이런 너무 쉽잖아, 그치?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또 하나는 웃음이 나는 간지럼이다.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일단 분류 아닌 분석이지. 자,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 이거 뭐야? 그 간지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분류와 구분이죠. 분류와 구분. 분류랑 구분으로 굳이 나눠주자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왔으니까 구획을 나눠서 나눠주는 거 구분이 되겠죠? 그냥 우리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분류와 구분의 방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 구분. 왜? 간지러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행복해 친구, 가연이 친구. 잘 찾아줬어요. 오케이. 서진이 이해 잘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이거는 미생물이 진짜 과학 시간 됐네 우리 오늘.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을 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발효와 부패는 비슷하다. 이거 뭐야? 발효와 부패는 비슷하다. 비슷하다가 키워드예요. 뭐예요? 두 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비교죠. 그죠? 전혜경 친구, 진희 친구, 비교. TMI 친구 비교 잘 찾았습니다. 비슷하다 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두 개의 공통점 찾는 비교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K 찬우 친구도 비교 잘 찾았어요. 서진이도 비교, 재구도 비교. 진짜 과학 시간이 되고 있어요. 온실 효과로.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 내용 몰라도 돼. 자,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능이 상승하면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상승한다. 아니야. 분석 아니야. 얘들아, 분석 아니야. 자,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한다. 원인과 결과. 그렇지. 인과 사용됐죠. 괄호 친구. 인과. 가연이 인과, 승아 인과. 잘 찾았습니다. 그렇지. 원인.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 것 때문에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한다.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쓰인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아니야, TMI야. 과학 시간 아니잖아. 우리는 힌트만 얻으면 돼. 그치? 원인, 결과니까.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은, 자, 어려워요. 머리카락은 모표피, 표피질, 모수질,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모표피는 블라블라블라, 모표질은 블라블라블라. 자, 머리카락을 어떻게? 머리카락을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쪼개서 그 가느다라는 머리카락을 다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연이 분석 맞아요. 건이 분석 잘 찾아줬습니다. 그렇지. 가느다란 머리카락도 그 안에 또 요소들이 있대요. 얘네들로 나눠서 부분으로 나눠서 쪼개서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알겠지? 자, 아까 분류는 뭐였어? 종류, 간지러움의 종류를 나눠준 거고 분석은 뭐야? 원래 있는 하나의 대상을 다 쪼개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건 아주 쉽죠? 먼저 떡을 물에 불린다. 불린 떡과 소시지를 차례로 꼬치에 꽂는다. 달군 팬에 기름을 적당량 붓고 꼬치를 뒤집어가며 구워준다. 자, 이거 뭐 만드는 거야? 뭐 만드는 거야? 쏘떡 맛있는 쏘떡을 만드는 뭐예요? 과정. 좋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해주는 과정 맞아요. 확신을 가지세요. 같이 긴가한 친구, 승아 친구 과정 맞습니다. 지연이 왜 예시라고 생각을 했을까? 떡을 물에 불리고 그 다음 불린 떡과 소시지를 꽂고 또 기름을 붓고 구워준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얘기해주는 거 과정입니다. 잘해줬어요. 찬우 행복해 과정. 서준이도 과정 잘 찾았습니다. 잉릉항공당 과정 잘 찾아줬어요. 자, 예시랑 같이 보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떠올려주는 거야. 그치? 정의는 뜻, 예시는 예를 들어, 비교는 두 개의 공통점 비교, 두 개의 차이점 대조, 다음 원인과 결과, 인과 순서대로 과정. 뭐 빼먹었어? 분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분류, 그리고 쪼개서 설명하는 거 분석.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고 보면 글에 사용된 설명법 잘 찾을 수 있겠죠. 조금만 긴 걸로 한번 볼게요. 너무 길어요. 다 못 읽어. 그치? 중요한 것만 찾아보자. 중요한 거. 자, 우리 일단 주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야? 종. 그치? 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종. 자, 우리 종은 서양 종과 다르다. 첫 번째 문장부터 뭐가 나왔어? 우리 종은 서양 종과 다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르다. 뭐야? 다르다. 우리 종과 서양 종은 서로 달라요. 두 개. 분석 아니에요? 분류 아니에요? 서양 종과 우리 종은 다르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 종은 어떻고, 우리 종은 어떻고. 두 개를 놓고, 두 개의 대상을 놓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지. 대조. 혜경이, 가연이 잘 찾았어요. 원희, 대조. 그렇죠. 자, 다르다. 이거 중요하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와 뭐의? 서양종과 우리 종의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됐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다 안 읽어도 돼. 자, 그러면 앞에 문단에는 뭐에 대해 나오겠어요? 서양종의 특징. 그 다음 뒤에 문단에는 우리 종의 특징. 나오겠지, 그치? 자, 이렇게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라는 걸 알면 그래서 앞으로 글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다르다. 아, 대조 방법 쓰였구나 하면 이 글의 구조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아, 서양종과 우리종 이렇게 놓고 두 개의 문단이 서로 대조되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설명 방법을 잘 이해하면 글 전체의 구조를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서양종과 비교해서 우리 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 우리 종이 얼마나 더 좋은지 아름다운지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어지겠죠. 그죠? 이해 잘 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했어요.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글 속에서 그걸 또 찾아봤어요.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죠? 쉬운 국어, 재밌는 국어, 세리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하는 게 과제예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 내용 안에 오늘 수업 내용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설명하는 글 쓰기로 들어갈 겁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쓸까? 우리 잘 기억해 보면서 다음 수업도 또 즐거운 수업으로 만나볼게요. 사랑해요. 안녕.